아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프레임만 있었습니다. 완전 유령의 집 같은 거였었는데 정확히 20년 돼가지고 중구 아파트 싼 놈 만나서 그게 전 재산이었거든. 그거 팔고 이걸 지었으니 버려진 돌로 호텔 부럽지 않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땅도 집도 주인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요. 저 경제예요. 경인가요? 예. 나는 산에서 먹고 살고 산에서 놀겠다. 벗어놓고 콧대 휘날리며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안채에 아담하니 소박한 사랑채까지. 어우, 거기다 저 풍경 어쩔 거야. 창고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 집을 지었어요. 고생하면서 집 지었네. 집 그죠? 짓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은 1년을 창고에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한대짬 자처하며 집 지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저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48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50도 못 살고 죽는다 또 생각을 했었죠. 위암 3기 죽는다 생각하니 가장 아쉬운 게 태어나 집 한 채 못 지어본 거랑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몸 추스르자마자 집 지을 채비부터 서둘렀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몸도 성취하는데 왜 그게 힘들게 하냐. 편안하게 좀 조용한 아파트에 가서 쉬면서 이렇게 살지. 그 반대는 했지만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신의 로망이래요. 집 짓는 거 로망 꼭 있죠. 해보고 싶대요. 남자들. 아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집이래요. 어차피 지을 거 잘 짓고 싶었답니다. 닥치는 대로 찾아서 읽고 찾아다니며 배웠더니 반 풍수에 반 한옥 전문가가 다 됐죠. 어머나 깔끔해라. 아, 이거는 대청마루라고 불러야 돼? 거실이라고 불러야 돼? 아유, 탁 트인 게 너무 근사하다. 이 층고 높은 거 봐요. 한옥이 이렇게 멋지네요, 그죠? 개방감 있는 집이던가요? 찬밥을 안 먹어봤어요. 매 끼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아내분이 병수발 고생하셨네요. 위암 그죠? 완치 판정까지 5년 동안 삼시세끼 건강한 밥 차려낸 정성이면은 엎드려 절해야죠. 그 고마운 아내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은 이 안채 구조 자체래요. 뭔가 달라 보이죠? 아니구나. 아빠도 구조랑 똑같은데요. 언젠가 혼자 남은 아내를 위한 배려였답니다. 아내 혼자 남을 그 배려해서 모든 것은 머무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지나가기 위해 들른 것이다. 일정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며 특히 아내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오, 이게 원칙 중 하나였네요. 이 집을 짓고 나서 굉장히 말투며 이런 거에 행동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옛날 모습이 보였어요. 이 집이 우리 남편을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그 틀린 말이에요. 저를 살린 것은 집이 아니라 집사람이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집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집도 집사람이 진 거지. 그렇게 풍경 앞에 앉으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시작된답니다. 빛나는 햇살과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옆 사람도 좋습니다. 보고 내 안도 들여다보고요. 남편이 찍어놓은 활용 점정의 여기는 공간에서 사랑채입니다. 이제야 사랑채 공간은 천천히 가는 시간을 남편 배우는 공간과 아내 중이랍니다. 공간을 따로따로서 이렇게 인생 했더라고요. 후반전 휘슬이 울린 거죠. 아프지 않았던들 절대 지을 수 없었던 인생 마지막 집. 오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내가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삶이랍니다.
고기 구워 먹기 좋은 애네 비가 와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술 조금. 아 자는 차에 마시라고. 아유, 안 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MTV 타시는 분들이네요.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일은 이놈 저희 있어요. 앞산을 산책로 겸 저희 부부가 저희 전용 길을 닦았어요. 산길을 닦아서 활력 넘치는 부부를 따라 집에 도착했는데요.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집 아담하니 잘 예쁘네요. 꾸며진 그죠? 정원과 집이 이색적이네요. 프레임만 있었습니다. 완전 유령의 집 같은 거였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손으로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걱정대로 했어요. 형편에 맞게 손수보수하다 보니 어느새 부부의 취향이 담긴 하나뿐인 집이 되었다네요. 이곳은 아내만의 공간인데요. 직접 작업한 그림과 아내 소품들이 공간. 가득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간 도시에서는 따로 이런 만들었죠. 거를 해보진 않았는데 수리하면서 나온 나무, 목재, 썩은 것들 그런 거 갖고 자꾸 재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자기만의 공간을 남자든 여자든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지금 여기에 이제 제 삶의 흔적인데 남편의 공간입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봉착됐을 때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 장비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 제가 힐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원래 사이클 선수셨네요. 어린 그죠? 시절 한 번쯤은 좁은 공간에다 나만의 소중한 것들을 채워두고 스키도 잘 타셨고. 제가 제일 처음 여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왔어요. 일단 건강을 완전히 잃었어요.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장을 100% 제거했고 운동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생겼군요. 머리 쪽으로 문제가 크게 왔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부부에게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접시 플레이팅 고 이쁘게 좀 하고 싶어서 접시 위에다 놓고 싶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라서. 아내분이 저렇게 꾸미는 거 참 좋아하시죠. 부부의 정원은 어느새 멋진 식당으로 바뀌고 어떤 면으로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내려왔지만 힐링하는 삶을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슬슬 이런 데에 막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지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마음이 바뀌니 몸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게 건강한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어릴 때 수영하던 추억이 있어 여주 나오는 남한강 곳입니다. 쪽입니다. 그렇죠? 조금 젊은 시절에 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알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30년의 공직 생활 끝 고향으로 귀촌한 락유채 씨 부부. 집이 예쁘네요, 그죠? 아담하니. 컨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냥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우수상을 받았고 이 집 정원이 또 저렇게 전라남도 상을 많이 받았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또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300평 되는데 1,300평. 정원 구성이 정원이 엄청 넓어요,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 내원 내원이고 따로 있고. 길 넘어 저쪽에
매번 그렇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정원을 가꾸던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몸은 직장에 있어도 마음속에 늘 정원을 꿈꾸며 살아왔다는데요. 사실 정원을 가꾼다는 건 여간 부지런해선 하기 힘든 일이죠. 부지런해야죠. 애기 키우는 거 똑같죠. 애기 그냥 놔두면 아무렇게나도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말썽도 부리고. 정원은 늘 손대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흠백내향이라는 것이거든요. 허브 식물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향을 맡으면 기가 막히게 향이 좋아요. 근데 이것은 풀이 아니고 나무 종류예요. 관목이거든요. 근데 사시사철 겨울에도 저렇게 파랗게 색이 그러거든요. 까치들이 앉아있다가 우리가 따가면 자기 거 도둑 지른다고 엄청나게 저희도 혼나요. 때려 와가지고 막 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나무다. 우리가 10%만 먹는다. 세달한테 보시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 와 하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부자시네요. 저택을 아니 저렇게 정원이 넓은데 그죠? 그렇게 얘기를 부자 하거든요. 맞네. 사실 아닌가요? 통장에는 마이너스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부자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정확히 20년 돼가지고 중고 아파트 싼 놈 만나서 그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거 팔고 중고 이걸 아파트를 지었으니. 팔아서 정원 저게 한편에는 되나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까지. 입장료를 받는 대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 분도 안 오시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또 느닷없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많이 벌면 손자하고 더 맛있는 거 사 먹고 조금 벌면 우리 남편하고 둘이서 이 밭에 있는 그 뭐 채소 뜯어서 또 냠냠냠 맛있게 잘 먹고요. 네. 간장 된장을 꼭 담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그 지인들 오면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사실은. 그렇죠. 돌아- 뭐 두 사람이 추억이 뭐 저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죠. 자, 건배. 아이고, 친구분들 와주셔서 놀러 오셨네, 그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서 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이제 영구적으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2세들한테 물려줄 때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돌로 쌀 겁니다. 여물지 않은 손이지만 힘을 쓸 때와 뺄 손자, 때를 손녀들이 아는 많네요. 아이들. 열심히 흙을 파다가도 가녀린 꽃줄기는 살살 만지죠.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돌보는 마음을 자연에서 배웁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참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환절기 때는 거의 그냥 인사불성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고요. 근데 기촌에서 이렇게 꽃과 수목과 이렇게 산천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사진 더불어 작가로서도 사는 활동을 하고 삶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곳에 오늘 건축탐구 집의 아, 주인공이 숲속의 있습니다. 집입니다. 숲속의 어디든 집. 옮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두 동을 이어붙이면 약 16평 정도로 넓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죠. 이렇게 먼저 아래 두 동을 조립한 후 위쪽으로 두 개의 지붕을 얹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신비롭고 독특한 비밀의 공간이 이게 나타났습니다. 인상적이었는데요. 야, 여기 되게 특이하다. 여기 마당도 아니고 되게 희한한 공간이에요. 여기 진짜 살아있는 나무야. 이 컨테이너 두 개 사이에 나무를 있는 중심으로 증축한 두 거실인데 번째 집은 자녀 방과 거실, 안방으로 나뉩니다. 진짜 나무를 넣으면 보통 죽거든요. 근데 얘는 살아있네요, 보니까. 거실 가운데에 아까 이 그러니까 나무가 진짜 햇빛을 나무가 있는 거죠. 받는다든가 그런 작용들은 밖에서 하고 여기는 땅에 거는 그대로 뿌리가 살아있고 이 거실이
한쪽은 철로 된 벽이고 한쪽은 나무로 된 벽이 있고 한쪽은 돌로 된 벽이 있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모두 우리가 자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고. 이곳 역시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죠. 채석장이었던 곳이었대요, 여기가. 민둥산에 가깝던 야산을 복원하기 위해 빚까지 낸 그는 2천여 그루 100여 종의 나무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복원이 자연에 되고 대한 사랑이 사용이 되고 진심이신 분이죠, 그죠? 또 다른 반전 매력은 바로 돌로 만든 수영장이랍니다. 이 돌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수영장도 만들고요. 버려진 돌로 호텔 부럽지 않은 수영장을 만들었는데요. 주변의 자연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과 창을 내서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숲속 집이네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여기 자연한테 어울리게 하겠다. 그게 제일 선생님 생각하시는 출발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조경은 집 짓고 나서 남는 공지에다가 하는 게 조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풀들과 이런 것들의 위치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집자리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연의 길을 먼저 정말 멋진 만들어주고 집자리 철학이네요, 잡는 게 맞는데 우리는 좀 반대죠. 너무 아니 진짜 아니 아무도 못 알아봐주던 아니 진짜 또 스타일리시해. 요 약간 모던한데요. 이거는. 멋져. 현대적인데. 여기는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반려동물과 딸집입니다, 살 수 딸집. 있도록 독립된 집을 지어줬다는데요. 숲과 어우러져 아주 멋스럽습니다. 나무로 지은 목조주택 같지만 이 집 역시 이동식 조립주택이라네요.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로 꾸민 집 내부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14평의 집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모양이 되게 다채로워서 재밌다 이거. 이거 무슨 톰소염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딱 그런 옷. 땅을 훼손시키지 않고 나무 위에 집을 지은 건데요. 아, 숲을 향해 난 커다란 통창과 창가의 데크가 인상적인데요. 무럭무럭 자란 소나무가 이 집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도전으로 만든 나무집에서 오늘도 딸은 이제 다른 글 쓰고 작가의 그렇게 꿈을 하는데요. 키워나갑니다. 글이 절로 나올 만한 그런 집을 집이네요, 그죠? 지으면서 거기에 자연을 살리고 그러면서 집을 거기에 얹혀놓는 개념이라서 그런 그 마음가짐도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하면 땅을 덜 건드리고 집을 놓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된 환경 재앙이 지금 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